장례식장, 8년 전. 엄마, 나 아직 엄마 있어야 하는데, 이렇게 먼저 가버리면, 나는 어떡해. 못난 나랑 함께 해줘서 너무 고마웠어. 여보, 부디 좋은 곳에서 편하게 쉬어. 내가 지원이 잘 키울게. 당신이 열심히 뛰어다니면서 만든 회사 최선을 다해서 내가 성장시킬게. 그러니까 위에서 나랑 지원이 돌봐줘. 사장님, 그동안 저희에게 잘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부디 좋은 곳에서 편하게 지내세요. 8년 전, 저는 하나뿐인 엄마를 잃었습니다. 엄마는 몸이 많이 약한 분이셨습니다. 몇 년 전부터 암이라는 병을 얻고 나서 원래도 안 좋았던 몸은 급속도로 나빠졌고 수술도 받아보지 못하고 돌아가시게 되었습니다. 엄마는 돌아가시기 전까지 아토피를 위해 고생하는 아이들을 위한 화장품을 열심히 만드셨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아토피가 엄청 심해서 자고 일어나면 이불이 모두 피범벅이 될 정도로 긁었다고 합니다. 매일매일 제가 덮고 자던 이불을 세탁기에 돌려야 할 정도로 심했다고 했습니다. 그런 저를 위해 엄마는 혼자 화장품에 대해서 열심히 공부를 하셨고 엄마표 로션을 만들어 제게 꾸준히 발라주셨습니다. 엄마의 로션을 바르며 점점 간지러움이 줄어들었고 아토피가 줄어가는 게 보였습니다. 엄마 주변에서 제 아토피 증상이 나아지는 걸 본 다른 아토피 환아 엄마들께서 엄마에게 로션에 대해 물어보셨고 이게 상품성이 있다는 걸 깨달은 엄마는 집에 안 쓰던 작은 방을 사무실 삼아 사업자를 내고 로션을 만들어 팔기 시작했습니다. 그게 엄마가 만든 화장품 회사의 시작이었습니다. 제가 커가면서 자연스럽게 색조 화장에 눈을 뜨게 되고 제가 엄마에게 부탁해서 이런저런 화장품들이 생겨나 이제는 엄마 회사 화장품만으로 화장도 하는 사람들도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렇게 엄마의 삶이 녹아있는 엄마가 돌아가시게 되면서 잠시 운영을 멈춰있지만 자연스럽게 아빠가 회사를 맡게 되면서 엄마의 유지를 이어나갈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 역시 엄마의 유지를 따라 아빠와 함께 회사를 열심히 성장시켰습니다. 한식당 3년 전. 아빠가 어쩐 일로 이런 비싼 식당에 오자고 하세요? 이런 식당 다른 협력체 사장님들이랑 식사할 때 말고는 잘 안 오시잖아요. 안 오기는 아빠도 가끔씩 와. 지원아, 아빠가 소개해주고 싶은 사람이 있어서 이쪽으로 불렀는데 괜찮겠니? 소개해주고 싶은 사람이요? 그게 누군데요? 보면 알 거다. 들어와요. 강경린 님이잖아요. 맞아요, 한 소장. 오랜만이에요? 아, 네. 근데 여긴 어떻게... 그건 내가 설명하마. 에이, 제가 설명할게요. 지금 한 소장이 혼란스러운 것 같은데 쉽게 말하자면 제가 지원 씨 아빠인 사장님이랑 결혼을 전제로 연애 중이에요. 그렇게 됐다. 어머, 우리 한 소장. 모르는 척하기 있어? 아빠께서 나이도 있고 혼자 지내면서 차가운 밥 먹는 것보다 나랑 지내면서 따뜻한 밥 먹고 그렇게 살고 싶으시다고 하셨어. 우리가 나이도 있고 언제 이런 사랑 또 해보겠어? 한 소장도 아빠 생각해서 기분 좋게 이 결혼 찬성해 주겠어? 우리 딸은 지금 유학 중인데 엄마가 행복하면 됐다고. 결혼식 날에 맞춰서 유학 끝내고 돌아온다고 했거든. 이건 저랑 아빠랑 둘이서 한 번 더 이야기해봐야 할 것 같아요. 강경리님 오셨으니까 식사하고 가세요. 저는 바쁜 일이 있어서 먼저 일어나 보겠습니다. 예, 지원아, 한지원! 먼저 가볼게요. 일 끝나면 아빠 집으로 갈게요. 집에서 이야기해요. 어머, 같이 저녁은 먹고 가지. 아니요, 두 분이서 사이좋게 식사하세요.
저는 먼저 가볼게요. 엄마가 남겨주신 회사가 안정적으로 돌아가게 되고 수익도 점차 늘어나게 되면서 저희는 몸집을 불려 건물을 하나 지어 사무실과 화장품 연구소까지 만들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 회사는 아토피 관련 화품만 만들던 옛날과 다르게 많은 사람들이 회사에 들어와 일하게 되면서 다 같이 순한 화장품을 만들기 시작했고 마침 그때 소비자가 추구하던 니즈에도 맞아떨어지며 저희 회사는 저자극 화장품을 만드는 회사로 유명세를 얻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회사가 커지면서 제 능력도 인정을 받아 저는 화장품 개발 연구소장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하루하루를 힘내서 살아가던 어느 날 아버지가 소개해줄 사람이 있다며 엄청 비싼 한식집에 저를 데려가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거래처 사장님과의 식사에 저를 초대하신 줄 알고 있었는데 뜬금없게도 저희 회사에 격리가 들어오는 게 아니겠어요? 그것도 일을 진짜 못하기로 소문난 사람이 말이에요. 그리고는 대뜸 결혼을 전제로 연애를 하고 있다는 사실에 정말 아무런 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엄마가 돌아가신 지 이제 5년밖에 되지 않았는데 벌써 연애를 하고 결혼을 한다니. 사실 부모님과 함께 살던 집을 엄마가 생각난다는 이유로 뛰쳐나온 제가 아빠의 외로움을 얼마나 공감할 수 있겠냐마는 그래도 돌아가신 지 5년밖에 안 된 이 시점에 결혼 이야기까지 꺼내는 걸 듣고 도저히 그 자리에 있을 수 없어서 뛰쳐나와 버렸습니다. 물론 시간을 주고 저를 계속 설득했다면 저는 결국 아빠의 외로움을 이해하고 새엄마의 존재를 받아들일 수 있었겠지만 제 의견은 전혀 듣지 않으시고 번갯불에 콩 구워 먹듯이 후다닥 결혼식을 올리는 모습에 정말 아빠에게 정이 뚝 떨어지더군요. 본가 2년 전. 언니, 저 내일부터 회사 나가요. 잘 부탁해요. 제가 왜 김여희 씨 언니죠? 저희는 엄연히 동갑인데요. 어머, 김여희 씨라니. 우리 사이에 너무 딱딱하잖아요. 언니 생일은 1월, 제 생일은 12월이잖아요. 거의 1년 차이 나니까 제가 언니라고 부를게요. 아무튼 언니, 저 내일부터 회사 출근하니까 잘 부탁드려요. 그게 무슨 소리죠? 회사를 출근한다뇨? 아직 모르셨어요? 여희 얘는 아빠가 지원이한테는 아직 비밀이라고 그랬잖니. 어머, 그랬었나? 읍스, 나의 실수. 아줌마, 아버지가 지금 김여희 씨를 회사로 출근시킨다니 그게 무슨 소리예요? 무슨 소리긴 말 그대로지. 우리 여희가 내일부터 아빠 회사에 들어가서 일할 거야. 스펙도 안 되는 애가 어떻게 우리 회사에 들어온다는 거예요? 어머, 얘, 너 말을 왜 그렇게 하니? 스펙이 안 된다니. 우리 여희 스펙으로도 충분하지. 뭐가 충분해요. 고등학교 성적도 엉망해. 지방에 있는 전문대도 줄줄이 다 떨어져서 도피로 떠난 유학도 겨우 6개월 하고 왔잖아요. 영어를 잘해서 외국인들과 유창하게 소통을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비슷한 업종에서 인턴 한번 알바 한번 해본 적 없는 애가 도대체 어디가 스펙이 좋다는 거죠? 너 요즘 이 대한민국에 그런 게 어딨니? 저 대기업들은 요즘 블라인드 테스트다 뭐다 하면서 공부는 못해도 관련 분야에서 우수하면 뽑아가잖니. 우리 여희도 그런 거지? 그래서 김여희 씨는 우리 회사 무슨 분야에서 우수하신데요? 엄마 치마폭에 쌓여있지만 말고 본인이 직접 대답해 보시죠. 지원이 거기까지만 해. 여보! 아빠! 당신이랑 여희도 그만해라. 오랜만이네요, 아버지. 지금 이런 거 보여주시고 싶어서 저 부르신 건가요? 너는 왜 그렇게 사람이 날카롭니? 그만하고 서재에 들어와라. 할 말이 있어서 불렀다. 당신은 가서 사과 좀 깎아오고. 여희 너는 내일 출근해야 하니까 준비하고, 알았지? 그럼요. 제가 또 사과 하나는 기가 막히게 깎죠. 지원아, 내일 회사에서 우리 여희 괴롭히지 말고 잘 부탁한다. 잠시 후
도무지 아버지를 이해하려고 해도 이해할 수 없네요. 어떻게 저런 애를 저희 회사에 취업시킬 수 있으세요? 머리가 텅텅 빈 저런 애를요. 아빠가 결정한 거니까 그만해라. 그래도 나름 마케팅 분야. 공부를 했으니 그쪽으론 할 수 있겠지. 엄마가 남겨주신 회사에 제가 와서 깽판 치는 꼴 저는 못 봐요. 그래도 어떻게 하겠니? 자기 방에서 새벽까지. 공부도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 차라리 우리 회사 앉혀놓고 가르쳐 놓으면 그 분야는 너가 편하게 믿고 맡길 수 있지 않겠니? 믿고 맡겨요? 아버지, 쟤를 어떻게 믿어요? 새벽까지 공부를 하는지, 노는지 저는 관심 없고요. 피 한 방울도 안 섞인 아버지한테 꼬박꼬박 아빠라고 부르면서 내숭 떠는 쟤를 제가 어떻게 믿어요? 어허, 그만! 어쨌든 내가 미희 씨와 재혼을 했고, 그러면서 여희도 내 딸이 됐으니 그만해라. 대신 너와 약속한 대로 여희를 입양하는 일은 없게 하겠다고 했잖니? 당연하죠. 누구 좋으라고 아버지가 쟤를 입양하는 걸 허락하겠어요? 됐고, 저는 저 사람이 회사에 들어오는 거 절대 반대해요. 반대해도 들어오게 할 거다. 이건 다 너를 위한 거야. 아무리 좋은 화장품을 만들어도 마케팅이 죽으면 그건 성공하지 못해. 그러니 여희 내일부터 출근할 거다. 아버지! 이만 돌아가라. 내일 회사에서 보자. 아버지의 재혼 후 저는 한동안 아버지와 눈도 마주치지 않았고 불러도 가지 않았습니다. 회사에서 마주치는 건 어쩔 수 없지만 아버지가 엄마를 배신했다는 생각에 더 이상 아버지와는 대화를 하고 싶지 않았거든요. 그래도 제가 나이를 먹고 아버지도 나이를 먹으면서 예전처럼은 아니지만 조금씩 대화를 하던 도중 어쩐 일로 본가로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본가로 갔더니 가자마자 새엄마의 딸이 저에게 말을 걸더군요. 동갑이면서 언니라고 하겠니? 얼마나 머리가 꽃받치면 저런 생각이 가능한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 와중에 회사에 출근한다는 말이 올해 들은 말 중에 제일 어이없는 말이었습니다. 그것도 자기 혼자만의 상상이 아니라 아버지가 허락했다는 말이요. 저와 새엄마 딸이 하는 대화를 들으신 아버지가 서재에서 나와 대화를 중단시키셨고 저를 데리고 서재로 들어가 상황에 대해 이야기를 하시더군요. 이미 충분히 잘해주고 있는 부서에 새로운 직원으로 뽑겠다는 말이 참 어이가 없었습니다. 저런 대가리 꽃밭을 믿을 수 있다고 표현하시는 아버지에게 결국 저는 화가 났고 더 따지고 싶었지만 돌아가라는 아버지의 말에 결국 본가를 뛰쳐나와야 했습니다. 짜증나. 엄마, 나 언제까지 이렇게 해야 돼? 조용히 해. 지금은 몸을 낮추고 있을 때야. 너가 회사에 들어와서 엄마 오른팔만 해주면 엄마가 아무도 모르게 한지원 저 얄미운 가시나 내쫓고 저 멍청한 영감탱이 죽이면 그 회사는 우리 거야. 넌 회사 출근해서 직원들 중에 우리랑 같이 할 사람들 많이 포섭해놔. 엄마가 그동안 저 한지원이 사람들 그리고 영감탱이 전처 사람들 다 끄집어냈으니까 회사는 곧 우리 거야. 그때 되면 내가 저 얄미운 기집애 코를 콱 눌러놓는다 진짜. 그래, 조금만 더 참아. 엄마가 서류랑 다 작업해놨어. 이제 시간만 남았어. 회사 회의실, 현재. 지금부터 우리 회사의 공금 횡령건에 대해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현재 저와 김여희 부장이 서류를 정리하던 중 연구소에서 수상한 결제 내역들이 보여서 조사를 시작했고 작년부터 꾸준히 한 소장이 회사 돈을 횡령한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맞아요. 여기 이 서류를 보시면 이상하게 연구소에 들어가던 돈들이 점점 더 늘어나는 게 정리되어 있습니다. 게다가 한 소장의 결제 내역에서도 출처를 알 수 없는 것들이 보이고 있습니다. 확인을 하려고 했으나 확인되지 않는 것을 보니 횡령을 위해 설립된 페이퍼 컴퍼니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아닙니다. 이건 모함이에요. 요즘 화장품 원자재 값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연구소에서 지출이 많은 건 인정합니다. 하지만 그게 저 하나 잘 되자고
그러는 게 아니라 다음 화장품 라인 출시하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그리고 저는 저 문서에 나온 수상한 구매처가 어디인지 모릅니다. 또한 이 증거를 뒷받침할 연구소 전담 총무부 직원을 데려왔습니다. 네, 여기 부장님과 전무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제가 한 소장님의 협박을 받아 어쩔 수 없이 횡령을 하게 되었습니다. 정말 사장님과 부장님, 전무님 죄송합니다. 그리고 한 소장님, 이렇게 된 거 죄를 인정하시고 얼른 죄송하다고 하세요. 아니에요. 전 정말 억울해요. 지금 직원 하나를 매수해서 저를 물먹이려고 하는 거라고요. 사장님, 전 정말 아니에요. 아버지, 전 진짜 억울해요. 이 일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조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한 소장은 당분간 직무를 정지하고 일선에서 물러나세요. 만약 조사를 했음에도 한 소장이 회사 돈을 횡령한 사실이 포착되면 어떻게 되는 거죠? 그때는 직원들 보는 눈도 있으니 당연히 공금 횡령으로 경찰에 신고 후 처벌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오너 일가라고 해서 봐주면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 역시 그렇게 생각합니다. 한 소장은 제 딸이지만 횡령을 한 정황이 포착되면 바로 신고를 할 것이고 심판을 받게 할 것입니다. 이 회사는 죽은 제 전처가 커다란 애착을 가지고 운영하던 회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 역시 회사에 대한 애착이 큽니다. 그러니 딸이라고 해서 절대 봐주지 않을 것입니다. 정말 전 아닙니다. 억울해요. 새엄마와 새엄마의 딸이 회사에 들어오고 어느 순간 직급을 달더니 점점 회사의 사람들을 자기 사람들로 채우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에게 이 부분에 대해서 몇 번이고 이야기를 했지만 아버지는 일을 하다 보면 손발이 맞고 마음이 가는 사람이 생기고 그 사람들을 옆에 채우는 것뿐이니 크게 신경 쓰지 말라며 저에게 이야기하셨지만 새엄마와 새엄마 딸의 사람들이 저희 엄마의 사람들을 밀어내는 게 너무 눈에 보여 몇 번 새엄마와 새엄마의 딸에게 경고를 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 회사의 모든 부서에 자신의 사람들로 채운 새엄마와 새엄마의 딸은 어느 정도 회사에 자기 세력이 생겼다고 생각했는지 저를 횡령죄로 뒤집어 씌워 횡령에 관한 회의를 시작했습니다. 모든 건 한순간이었습니다. 제가 아무리 부정을 하고 믿어달라고 해도 아무도 저의 말을 믿지 않고 새엄마와 새엄마의 딸이 내밀어 놓은 종이만을 보면서 저에게 원색적인 비난을 쏟아냈습니다. 그렇게 저는 한순간에 회사에서 회사 공금을 횡령한 범인으로 몰려 회사 내에서 고립되었고 모든 직무를 정지당한 상태가 되었습니다. 주인공의 집, 회의 당일 저녁. 아버지, 전 정말 억울해요. 제가 정말 회사 공금을 횡령했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지금 새엄마와 그 딸에게 놀아나고 있는 걸 왜 모르시는 거예요? 조용히 해라. 내가 다시 한번 조사할 거다. 그 전에 너가 자수를 하고 횡령한 금액 그대로 돌려놓는다면 경찰에 신고는 하지 않으마. 아버지도 지금 저를 믿지 않고 계시는군요. 제가 미쳤다고. 엄마가 만드신 회사에서 그런 짓을 하겠냐고요. 그만. 열길 물속은 알아도 한길 사람 속은 모른다는 말이 있다. 비록 너가 내 딸이고 이 회사가 죽은 너희 엄마가 만든 회사라고 해도 사람이 돈에 눈이 멀면 그런 게 눈에 들어오는 사람이 얼마나 있겠니? 아버지도 똑같군요. 저는 그래도 아버지가 저를 믿어주신다고 생각했는데 아버지도 결국 같이 사는 두 년이랑 똑같은 사람이시네요. 실망이에요. 이 녀석아, 새엄마랑 동생한테 년이라니? 너는 어떻게 가면 갈수록 새엄마와 동생과 함께 잘 지낼 생각은 하지 않고 더 가시를 드러내고 날카롭게 대하는 거냐? 두 사람이 회의장에서 너의 횡령에 대해 회의하기 전까지 나에게 얼마나 너에 대한 상담을 하고 이야기를 했는 줄 아니? 그런 두 사람의 마음도 모르고 그렇게 행동하는 너에게 내가 더 실망했다. 그럼 아버지 친딸을 모함하는 건데 웃는 얼굴로 아버지를 찾아갔겠어요? 그렇게 해서 아버지를 본인 편으로 만들어서
더 쉽게 회사를 장악하려고 하는 걸 아버진 왜 모르시냐고요? 지금 회사에 앉아있는 사람들을 보세요. 예전에 엄마와 함께 일하시던 분들은 다 어디 갔죠? 전에도 제가 이야기 드렸었죠. 초창기에 일하는 사람들을 쫓아내고 자신의 사람들로 채우고 있다고. 그때 아버지 뭐라고 하셨어요? 일을 하다 보면 손발이 맞고 마음이 맞는 사람들을 옆에 두는 것뿐이라고 하셨죠? 네, 손발이 맞고 마음이 맞아서 제가 횡령했다고. 이렇게 누명을 씌우는 거 아니겠어요? 너가 이렇게 결백하면 나한테 이럴 이유가 없지 않느냐? 그렇게 떳떳하면 당당하게 조사를 받으면 될 텐데 왜 이렇게 난리를 치냐는 거다. 그리고 서류를 보면 너도 알다시피 너의 횡령 증거가 나와 있으니 내가 더 이러는 거 아니겠냐? 나는 너의 아빠이기 전에 이 회사의 사장이다. 사장이라는 직책에 맞게 내가 확인하고 조사를 하겠다는데 도대체 왜 그러냐고. 어쨌든 철저히 조사하고 일주일 후 다시 회의장에서 결론을 짓기로 했다. 그렇게 알아? 아버지는 정말 제 말을 들을 생각이 없으시군요. 어릴 때마다 항상 저에게 나는 너를 믿는다고 해주셔서 제가 그 말을 너무 믿었나 봐요. 아버지가 그 조잡한 조작 서류를 믿는 게 아니라 저를 믿어주실 거라고 생각했나 봐요. 아버지 뜻 잘 알겠습니다. 저는 더 이상 아버지 없는 사람으로 살겠습니다. 뭐야? 야, 이 녀석아! 잘못은 네가 해놓고! 끊겠습니다. 정말 절망적이었습니다. 아버지에게도 몇 번이고 저의 결백함을 이야기했고 호소했지만 아버지는 저의 그 어떠한 이야기도 들어주지 않으셨습니다. 정말 미치게 억울해서 눈물도 안 나더군요. 앞으로 저에게 남은 시간이 일주일밖에 없다는 생각이 불현듯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그 남은 일주일이라도 어떻게든 제가 결백하다는 증거를 들이밀기 위해 노트북을 켜고 회사 이메일함과 대화방들을 이잡듯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하루 이틀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아주 반가운 연락을 받게 되었습니다. 카페, 2번째 회의 3일 전. 여기야, 한 소장. 잘 있었나? 아저씨... 아이고, 왜 울고 그래? 울지 말고 이리 와 앉아. 오랜만에 보니까 더 예뻐졌네. 아저씨, 잘 지내세요? 어떻게 지내세요? 나야 뭐 그냥 살아. 요즘은 책 읽고 경제 공부도 하고 주식 투자하면서 돈 벌면 맛있는 거 사 먹고 돈 잃으면 슬퍼하면서 그렇게 살고 있지. 그건 그렇고 한 소장, 내가 총무부 직원들한테 들은 이야기 사실이야? 한 소장이 횡령이라니 누가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해. 안 그래도 그 문제 때문에 머리가 아파요. 어떻게 서류 조작을 했는지 진짜 조잡한 서류들인데 제가 화장품 원료 구매할 때 냈던 장부들과 영수증을 찾아봐도 도저히 그 금액이 나올 수 없거든요. 근데 그것들은 다 어디로 가버렸는지 없고 그 두 년들이 들고 온 서류들만 있더라고요. 아무리 공유 파일을 뒤져봐도 없고 게다가 제가 만들었다는 그 페이퍼 컴퍼니도 제 이름으로 되어 있긴 하지만 진짜 제가 만들었을 리 없잖아요. 페이퍼 컴퍼니도 조작하려고 하면 얼마든지 조작할 수 있는 건데 아무리 아버지한테 제가 아니라고 억울하다고 말해도 어떻게 아버지를 꼬셨는지 제 말은 전혀 들어주시지 않고. 그래서 내가 이 일의 전말을 알고 있는 사람을 데리고 왔어. 네? 그게 무슨... 설마 내가 우리 한 소장이 짓지도 않은 횡령죄를 뒤집어쓰게 됐다는 소리를 들었는데 아무런 준비도 없이 왔을까봐? 강대리, 이리 와봐. 네, 홍 의원님. 총무과 강대리님 아니세요? 네, 한 소장님, 잘 계셨어요? 네. 근데 강대리님은 회사 그만두신 걸로 제가 기억하는데. 맞아. 그 불려시랑 불려시 딸이 짝짝쿵해서 나 밀어내고 얼마 지나지 않아 불려시 딸이 강대리가 내 밑에 있다는 걸 알고 자기가 부장직을 달자마자 잘라버렸거든. 그래서 지금은 같이 주식으로 돈 벌면서 일하고 있어. 근데 이 친구가 한 소장한테 있던 일을 듣더니 자기가 해결할 수 있을 것 같다고 하더라고. 그 불려시 2마리가 만든 자료랑 강대리가 가지고 있는 자료와
증거들을 잘 대조하면 뭔가 가닥이 잡히지 않겠어? 아저씨, 그리고 강대리님, 정말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해요. 아직 감사 인사하기는 멀었고, 우선 2차 회의가 얼마나 남았어? 3일이요. 3일이면 좀 빠듯할 것 같은데, 강대리, 괜찮겠나? 네, 괜찮습니다. 한 소장님, 저만 믿으세요.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가 엄청 많습니다. 다만, 한 소장님이 가지고 계신 자료랑 비교 분석을 해봐야 하니, 당분간 홍 임원님 댁에서 저랑 같이 준비하시는 게 어떠실까요? 홍 임원님께는 제가 미리 말씀드렸습니다. 맞아, 한 소장. 원래는 강대리가 자기 집에서 하겠다는 걸 우리 한 소장 혼삿길 망칠 일 있냐고 내가 하도 뭐라고 해서 내 집으로 바꿨어. 우리 집에는 내 마누라도 있고 그러니까. 어때? 같이 가서 해보겠어? 가야죠. 제 누명을 벗겨주신다는데. 거기가 어디든 당연히 가서 해야죠. 아저씨는 돌아가신 엄마와 함께 저희 회사를 세우셨던 창기 멤버셨습니다. 밖에서는 편하게 아저씨라고 불렀지만 회사에서는 꼬박꼬박 홍임원님이라고 불렀었죠. 아저씨가 회사를 그만둔 이유도 새엄마와 새엄마 딸의 만행 때문이었습니다. 두 사람의 괴롭힘과 모함에 아저씨는 결국 회사를 나가셔야 했죠. 강대리 역시 총무부에서 아주 열심히 일했던 직원이었지만 새엄마의 딸이 부장으로 진급하자 이상한 핑계를 대고 잘라버렸다고 하더군요. 강대리는 회사를 억울하게 잘리게 된 복수를 하기 위해 총무부의 중요한 서류와 본인이 생각하기에 복수에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모든 자료를 몰래 복사해서 가지고 나왔다고 합니다. 저는 강대리의 자료를 토대로 저의 무죄를 입증할 만한 증거들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홍임원의 집, 두 번째 회의 5시간 전. 이것까지만 정리하면 얼추 마무리되는 것 같아요. 네, 강대리님, 이것만 보고 그것도 얼른 해볼게요. 그리고 도와주셔서 정말 감사드려요. 강대리님이 아니셨다면 저는 억울하게 회사에서 쫓겨나게 됐을 거예요. 아니요, 감사 인사는 나중에 받겠습니다. 저도 지원 씨 덕분에 이렇게 복수를 할 수 있으니 속이 시원합니다. 정말 지원 씨 아니었으면 저는 억울하긴 했지만 복수를 할 생각도 못하고 마음 한편에 묻고 두고두고 후회했을 거예요. 홍 이모님께 지원 씨 이야기를 듣고 같이 복수할 생각을 하던 그때 정말 투지에 불타고 있었거든요. 물론 지금도 투지에 불타고 있습니다. 이제 정말 몇 시간 남지 않았네요. 근데 강대리님은 왜 그 불려시 딸한테 찍히신 거예요? 불려시요? 이거는 홍이모님 말투가 입에 붙어서. 그 불려시 딸이 처음에는 무슨 서류를 처리해달라고 가져왔더라고요. 마케팅팀에서 회식을 했다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무슨 회식 결제값이 너무 비정상적으로 크게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그 가게에 조사를 해봤더니 남자 끼고 술 마시는 그런 곳이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경비 처리 어렵다. 유흥업소를 회사 돈으로 가면 어떻게 하냐 그랬더니 그런 거 아니라고 빠락빠락 대들더군요. 저는 그때 사장님께서 재혼을 해서 얻은 새로운 딸이라고는 생각도 못했고 그냥 이상한 또라이가 들어왔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불려시 딸이었어요. 그 사건이 있고 그 뒤로도 이상한 영수증만 가지고 와서 얼른 경비 처리해라. 너희는 우리 아빠 돈 받아 먹으면서 왜 그렇게 굼뜨냐 하면서 아주 난리를 치길래 나는 누구와는 다르게 정당하게 일해서 돈 번다. 회사를 장난으로 출근하고 이상한 곳에서 술 마신 걸 경비 처리하라고 하는 사람보다 내가 더 이 회사에 도움이 될 거다. 이런 식으로 했던 것 같아요. 그 뒤로 불려시랑 그 딸이랑 돈을 쓰는 행적들이 너무 수상해서 저 혼자 알아보고 그랬거든요. 강대리님 완전 속에 있는 말 거침없이 하는 분이군요. 그때부터 찍혔던 것 같아요. 제가 자기들 뒷조사하는 걸 알았는지 불려시 딸이 부장이 되자마자 저를 단칼에 자르더라고요. 그것도 제가 본인들에 대한 조사를 한 자료까지 모두 뺏어가고 말이에요.
물론 백업은 해놨지만 그때는 정말 허무하더군요. 지원 씨처럼 저도 말도 안 되는 이유로 꼬투리를 잡고 퇴사시켰거든요. 그래서 복수하고 싶은 마음에 총무부 자료도 다 챙겨서 나온 거예요. 물론 영원히 못 쓰일 거라고 생각했죠. 근데 이렇게 쓰이다니 좋네요. 그래도 이제 진짜 얼마 안 남았어요. 제 억울한 누명도 벗고 강 대리님이랑 홍 이모님도 복귀하셔야죠. 그 말을 들으니 힘이 나네요. 자, 이제 진짜 자료 정리는 다 끝났어요. 우리 이제 그 불려시 둘한테 아주 화끈하게 복수해주자고요. 네, 좋아요. 회사 회의실, 2번째 회의 시간. 그럼 지난주 한 소장이 회사에 공금을 횡령한 사건에 대한 2번째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조사관 나와서 조사 내용 공유해주세요. 네, 저는 먼저 강 전무와 김 부장의 자료와 총무처에 있는 자료가 모두 일치하는지에 대한 조사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상당 부분 일치하는 것이 있었고 일치하지 않은 것도 존재했습니다. 다만 일치하지 않는 것들에 대해 더 조사를 들어가려고 했으나 해당 자료가 분실 또는 훼손되어서 확인을 제대로 못했던 것도 일부 존재했습니다. 2번째로 연구소에서 올라온 청구서들과 품의 원료가 되는 것들의 무게와 가격이 매년 상승되어 왔다는 걸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다만 원재료 값이 상승함에 따라 이 가격도 자연스럽게 상승할 수 있지만 그 상승의 폭이 너무 크고 연구소에서 쓰지 않았던 원료가 갑자기 추가되는 등의 서류를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연구원들에게 물어보니 우리 연구소에서는 쓰지 않는 것이라는 확답도 받았습니다. 그럼 그 쓰지 않은 원료들은 어떻게 된 거죠? CCTV 확인 결과 연구소 뒤에서 수상한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며 물건을 가져가는 모습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다만 그 공간이 CCTV에 제대로 찍히지 않는 공간이라 누가 그랬는지에 대한 조사는 아직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럼 어쨌든 회사의 공금으로 산 원료를 연구소 뒤에서 거래를 했다는 건 횡령했다는 거 아닌가요? 연구소 뒤라면 연구원 아니면 연구소장일 테고 그때 연구원들이 모두 일을 하고 있었는지 확인하면 누군지 더 빨리 밝혀낼 수 있는 거 아닌가요? 네, 안 그래도 확인했습니다. 확인 결과 연구원들은 모두 일하고 있었고 한 소장은 자리에 있지 않았습니다. 거 봐요. 한 소장이 그랬다니까. 그리고 가장 문제가 되는 페이퍼 컴퍼니입니다. 아쉽게도 이 회사의 정확한 실소유주를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 다음으로 가장 큰 건입니다. 김 부장님께서 데려왔던 연구소 전담 총무부 직원의 자수에 따르면 한 소장님께서 급하게 돈이 필요하다고 하셨고 그 돈을 연구소에서 쓰는 공금으로 채우라는 이야기를 하셨다는 자수였습니다. 실제로 연구소에 배정된 돈이 모두 인출된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한 소장, 지금 그 인출된 돈은 어디에 있습니까? 얼른 자백하세요! 조사관님의 조사 잘 들었습니다. 먼저 저는 제가 무죄라는 걸 증명하기 위해 저의 무죄를 같이 입증해줄 사람을 부르겠습니다. 강 대리님? 안녕하세요. 저는 6개월 전 저기 계시는 김 부장님 때문에 회사에서 잘린 강찬홍입니다. 야, 네가 어디라고 여길 와? 제가 못 올 곳 왔습니까? 얘가 왜 이래? 진정해! 엄마, 쟤 저기 두면 안 된다고! 지금부터 강 대리와 함께 이 횡령이 어디서부터 시작된 건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횡령은 되게 쉽게 걸렸습니다. 저기 앉아있는 한 부장이 평사원 시절 대뜸 마케팅 회식을 했다며 여기 강 대리에게 경비 처리를 요구합니다. 그와 관련된 자료입니다. 보다시피 유흥업소입니다. 당시에 강 대리가 유흥업소를 다니는 건 경비 처리가 어렵다고 했던 자료까지 첨부되어 있습니다. 2번째로 조사관님이 말씀하셨던 일치하지 않은 부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분실되고 훼손된 부분이 있다고 하셨는데요. 이게 바로 그 분실되고 훼손된 부분입니다. 저도 나름대로 확인을 해봤는데 서류를 조작하는 과정에서 도저히 조작이 힘든 부분을 따로 파쇄하거나 훼손한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이건 조사관님께도 공유드리겠습니다. 나중에 한번 비교해보세요. 이로써 앞에 일치하고 하셨던 부분도 조작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 강전무와 김 부장이 1차 회의에서 뿌렸던 자료는 조작이 있을 수도 있어서 증거 채택이 불가능합니다. 다음으로 연구소 뒤 원료 되팔이에 대한 증거 자료입니다. 이건 저희도 알아보던 중 앞에 있는 회사에서 저희 쪽으로 CCTV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서 사정을 설명하고 경찰과 함께 확인한 CCTV입니다. 아, 참고로 저는 이날 출장 중이었습니다. 화면을 보시면 아주 선명하게 잘 보이시죠? 연구원 복장을 하고 있지만 김여희 부장의 모습이 보입니다. 봉투를 받고 계시네요. 현금으로 거래하셨어요? 이로써 이 건에 대한 횡령은 제가 아니라 저기 앉아 계신 김여희 부장이 받아야겠죠? 이건 CCTV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전 아니에요. 결백하다고요. 조용히 하시고요. 그 다음으로 증인이 있는 사건이죠. 제가 직원분께 협박을 해서 연구소의 돈을 모두 인출하라고 했던 것 말입니다. 그런데 그 돈이 지금 페이퍼 컴퍼니에 있는 것 같더라고요. 확인해보니 제 명의로 됐다는 그 페이퍼 컴퍼니에 여러 차례 입금 내역이 확인됐고 그 입금 총액을 보니 연구소에서 빠져나간 금액과 동일했습니다. 입금 내역을 계속 추격했고 확인 결과 강전무, 김 부장과 친분이 있는 사람들의 계좌였습니다. 이 부분도 조사관님께 전달 드릴 테니 조사하시는 데 쓰시면 페이퍼 컴퍼니의 실소유주를 아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저는 횡령을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결백합니다. 야, 네가 횡령했잖아. 어디서 내 딸이랑 나한테 뒤집어 씌우고 그래? 그래, 네가 지금 횡령해놓고 왜 나한테 난리야? 웃기시네. 돈 해먹고 훔친 건 너랑 네 딸이잖아. 자식 교육을 그따구로 하니 딸이 있다구지. 뭐야? 야! 잠시 후 이게 다 무슨 일인지.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었죠. 저는 아니라고. 저는 절대 횡령 같은 거 하지 않는다고. 아버지는 그런 저를 믿어주지 않으셨죠. 지원아, 미안하다. 아빠가 잠시 미쳤었나 보다. 아버지 기억하세요? 엄마 장례식에서 아버지가 엄마에게 했던 말이요. 저 잘 키운다고 하셨잖아요. 지원아, 정말 이 아빠가 잘못했다. 정말 미안하다. 널 믿어주지 못하고 의심만 해서 정말 미안해. 전 평생 아버지 용서 못할 거예요. 결혼하시려고 하기 전에도 저는 하지 말아달라고 했었죠. 근데 아버지는 어떻게 하셨죠? 뭐가 그렇게 급한지. 번갯불에 콩 구워 먹듯이 후다닥 결혼을 진행하셨죠. 그 모습을 보면서 저 아버지께 많이 실망했었어요. 엄마 돌아가신 지 얼마나 됐다고 저런 이상한 사람과 결혼을 한다니. 근데 그때 제가 더 열심히 말릴 걸 그랬나 봐요. 그 업보가 저한테 올 거라고는 생각도 못 했거든요. 하지만 이제 됐어요. 저는 제 삶을 살게요. 아버지도 아버지 삶 사세요. 서로 무소식이 희소식인 것처럼 그렇게 살아요. 지원아! 몸 건강히 안녕히 계세요. 결국 그날 회의는 급하게 마무리됐습니다. 제가 드린 자료로 조사관은 다시 조사를 시작했고 곧이어 새엄마와 새엄마 딸의 횡령이 넝쿨째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연구소 돈뿐만 아니라 전무와 부장이 되면서 하청업체들에게도 돈을 받아먹은 증거들과 유흥업소를 드나든 증거들이 발견되었습니다. 페이퍼 컴퍼니 역시 제 명의를 도용해서 새엄마가 만든 회사였고 실소유주가 새엄마로 드러나자 새엄마는 결국 감옥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저에 대한 위증을 한 직원은 역시나 뒤에서 새엄마와 그의 딸에게 돈을 받은 증거가 나와 명예훼손으로 신고를 했고 선처를 해달라며 연락이 왔지만 선처는 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께서는 저에게 정말 미안하다며 계속 사과를 하셨고 전화를 하셨지만 받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아버지께서 회사의 지분을 저에게 상속하겠다며 변호사를 보내셨더군요. 거절하려고 했지만 엄마의 회사라서 차마 끝까지 거절은 하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저는 엄마가 세우시고 아버지가 저와 함께 키운 회사의 지분을 상속받았습니다. 마음 같아서는 회사로 들어가서 계속 일을 할까도 했지만 저는 다른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번에는 제 회사를 차리고 싶더군요. 물론 화장품 회사이고 아버지의 회사와 업종이 겹치지만 이번 일을 통해서 믿음이란 무엇인가에 대해 고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생각은 곧 제가 세운 회사의 모티브가 되었습니다. 소비자가 믿고 쓸 수 있는 화장품, 저는 거기부터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아, 저를 도와주셨던 홍임원님과 강대리도 제가 세운 회사에 오셔서 직원으로 일해주시기로 했습니다. 연구소에서 함께 일했던 몇몇 직원들과 새엄마와 새엄마 딸의 등살에 못 이겨 쫓겨나다시피 한 다른 직원들에게도 스카우트 제의를 했습니다. 그렇게 제 회사가 시작됐습니다. 지금은 힘들겠지만 나중에는 이 일을 생각해도 웃으면서 보낼 수 있겠죠. 그때쯤 되면 아버지와도 얼굴 마주하며 웃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